사랑하는 이배봉한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한정 의장님과 선배동 영훈 여러분, 해양관광의 중심도시 최무경 의원입니다. 도정 질문 준비와 답변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록 지사님과 장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전남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질문에 앞서 지난달 8월 24일 전남 여수와 경남 남해에 있는 해저터널 건립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는 지난 1998년 7월 당시 문화관광부가 두 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한례대교 건설 계획을 세운 이후 23년 만에 결실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80km 거리를 여수 남해 가는 구간이 10km로 단축돼 여수시와 남해군이 30분대 공동생활권이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남해안 관광산업의 혁신을 불러올 것이며 영호나무 물류 및 산업 기반을 연결하는 고리자 공동 생활권의 확대로 남해안 전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신안 주포 비금 연도교 신설, 고흥, 영남 팔령 계량, 신안 신석 당국 계량, 장성, 동화 서삼 신설, 나주 금천 도안 신설 등 총 1조 6,104억 원의 6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제5차 국도 구치도 계획에 전남도 여러 현안 사업이 반영된 것은 지역 정치권과 도민 여러분의 관심, 무엇보다 김영록 지사님을 비롯한 전남도 공직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김영록 지사님과 전남도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반영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그동안 여수 경도 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영상을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는 미래에셋은 섬 전체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경도 개발 사업을 이끌 민간 투자자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된 건 지난 2016년. 전남개발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잘 갖추어 우선 협상 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 승인과 시행사 변경 등 4년간의 사전 작업 끝에 전남 최대 규모의 관광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으로 축구장 300개 크기인 섬 곳곳에 6성급 호텔과 콘도, 대형 쇼핑몰을 포함한 상업시설, 워터파크와 케이블카 등의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투자사인 미래에셋 측은 경도를 아시아 최고의 해양 관광 리조트로 조성하고 개발 이익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의 시설과 아름다운 환경으로 의료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익이 난다면 하나도 서울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부지 기초공사에 착수한 미래에셋은 내년 1월부터 주요 시설물의 설계 작업을 시작해 2022년 9월쯤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간 뒤 2024년까지 1단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듬해 공식적으로 문을 열면 한 해 3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1조 5천억 원가량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의 중심 역할을 해줄 거고 또 우리나라 해양 관광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경도 활성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총 길이 1.3km의 진입도로 역시 경도 1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6월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1,300만이 벌써 수년째 다녀갔기 때문에 남해안 관광의
지난 2027년 1월 9일 전라남도와 미래에셋 금융그룹은 영국계 투자회사와 컨소시엄을 포괄하고 있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여수시 투자는 모두가 환영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많이 환영했던 결과였습니다. 전라남도와 미래에셋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를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세계적인 수준의 아시아 최고 리조트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남한권이 21세기 관광 중시가 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수 경도 개발은 미래에셋이 1조 5천억을 들어 65만 평 부지의 호텔과 리조트, 골프장, 상업시설, 해상 케이블카 등을 갖춘 해양 리조트를 조성해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아시아 최고 세계적인 복합 휴양 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 전남도청을 찾아 김윤록 지사님께 만난 자리에서 미래에셋의 여수 경도 개발 사업은 기업의 이익 창출보다는 공익적 개발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여와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고향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나가사키 하우스텐보스 테마파크처럼 젊은 층 트렌드에 맞게 고급스럽게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시설로 색다르고 품격 있게 조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여수 경도를 세계적 으뜸 해양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람입니다. 싱가포르 산토사 섬을 롤모델 삼아 경도에 1조 5천억을 투자해 세계적인 복합 휴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부분 관광시설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레지던스 등 부동산 개발에 집중해 관광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청사진과는 달리 이익 극대화에 노골화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이 여수 경도에 진행 중인 1조 5천억 원대의 개발 사업의 핵심은 대규모 관광 유락시설 조성에 대한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러나 1조 5천억을 들어 세계적 관광단지로 조성한다는 사업은 기존 사업자인 전남개발공사와 체결한 경도 65만 평 부지, 골프장, 콘도 등의 양수도 매매 대금 3,433억 원과 생활형 숙박시설인 레지던스를 짓는 사업비에 7,500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입니다. 부동산 개발에만 1조 933억 원을 들이는 셈입니다. 만약 더 투자한다면 모르겠지만 현재 계획도라면 전체 사업비 가운데 27%인 4,067억 원으로 해상 케이블카와 마리나, 워터파크, 1층석 규모의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센터, 상업시설 등의 관광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의 조성 비용이 사회 간접 자본을 제외한 순수 사업비가 2조 1천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5천억 정도로 어떻게 관광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는지 우려스러울 뿐입니다. 이 때문에 1조 5천억이 넘는 지역 최대 관광 프로젝트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논란이 이어 관광 인프라 조성은 껍데기일 뿐 실상은 수익성 위주 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래에셋그룹은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골프장을 인수한 이후 최근 2년 사이 이용료를 2배 가까이 인상한 점도 지나치게 돈벌이만 급급하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경도 해양 관광단지 개발은 공사 단계에서 약 1만 6천여 명의 고용 효과와 2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8,50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등의 직간접적으로 약 3조 4천억의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 운영이 시작되는 2025년 이후에는 외국 관광객이 85만 명을 포함해 연간 385만 명이 넘는 국내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3,800여 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2,050억 원의 생산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경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표는 이견이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2026년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됨으로써 세계 최초 섬 박람회가 여수에서 개최될 것입니다.
2020년 섬박람회는 오늘 2020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돌산 진모지구 일원에서 섬, 바다와 미래를 잇따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30개국 2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게 될 이 행사는 6,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과 4천억 원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섬 박람회 개최를 통해 전남이 세계적 섬 메카로 힘차게 도약하는 강력한 모멘텀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섬의 매력과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섬이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여수시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 남해안 남정권 유치를 위해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여수시는 대규모 국제 행사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으며 남해안권의 대규모 마이스 수요가 대폭 늘어난 추세임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대규모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간 1,000회 이상의 박람회와 국제회의 등이 여수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마이시 도시를 지향하는 여수 입장에서는 대규모 컨벤션 센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미래에셋은 경도에 1,000석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포함한 29층 5성급 호텔을 건립할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모의 컨벤션 센터는 이미 여러 곳에 있습니다. 김현웅 지사장께서도 공약 중 하나로 여수 박람회장 내 대규모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존의 여수 박람회장은 인근에 호텔과 중소형 컨벤션 시설, 풍부한 관광 자원 등 마이스 연관 시설이 이미 구축되어 있고 해양, 석유화학 산업 장지 중 고부가 가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수 박람회장으로 활용한 국제 컨벤션 센터는 건립 사업이 표류하고 있음에 따라 민선 7기 반환점을 지난 현재까지도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도를 세계적인 휴양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당후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사님. 지금 저 화면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미래에서의 세계적인 휴양단지로 한다고 했는데 싱가포르에 보면은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 이미 있어요. 그리고 거기도 저 호텔 하나 가지고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우리 진도의 솔비치 리조트 저 공사비만 해도 3,500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리나베이 샌즈는 우리 쌍용 건설이 9,800억이 들어가지고 건립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었는데 미래셋이 1조 5천억을 투자한다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약 1조 1천억 정도는 부지 사고 레지던스 지면은 4천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세계적인 휴양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요. 제가 이 도정 질문한 이후의 팩트는 최소한 여수시가 국제해양관광도시로 거듭나려면은 2,000석 이상의 국제 컨벤션 센터는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처음에 본 의원도 6성급 호텔을 짓는다 하길래 최소한 그것은 들어올 줄 알았었는데 미래에셋에서 발표한 것은 1,000석 규모의 컨벤션 센터밖에 없었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셋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와 경제청, 여수시가 2,000석 이상의 국제 컨벤션 센터를 같이 이렇게 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 존경하는 최무경 의원님께서 여수 경도 사업 관련 그리고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탑 클래스에 있는 이런 시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경도에 들어서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경도에 1조 5천억 세계적인 아시아의 최고 가는 해양 관광 리조트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그 정도만 해도 저희들은 굉장히 사실은 고무대에서 크게 박수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세계 최고를 요하는 호텔을 건립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 미래에셋 투자에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 우리들이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시설에 투자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그런 취지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시설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설 투자가 이제 1조 1천억이고 실제 관광 투자는 한 4천억 정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한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만은 우선 그 호텔이랄지 콘도랄지 이런 부분 투자가 사실은 그렇게 수익성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최상의 전략이라고 관광산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 호텔이랄지 콘도에서 단기간에 어떻게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까? 수익 사업 위주로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이나 콘도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저 생각을 생각하고요. 말씀드릴까요? 네,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솔비치랄지 또 신안의 국제문화교류 리조트랄지 이런 부분에 호텔이랄지 투자가 이렇게 콘도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체류형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은 사실은 투자 유치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경도는 아시아 최고의 국제 휴양 관광타운, 해양 관광 레저 타운을 만들겠다 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한 대로 랜드마크적인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고요. 호텔 같은 경우에도 아까 컨벤션 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1,000석 정도가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에는 2,300석 정도의 국제 전문 회의장을 갖추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석 정도 되면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형 컨벤션 센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국제 컨벤션 센터로서의 일정 정도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인천의 송도 컨벤션 센터 정도가 한 2,000석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제 이 미래에셋 여기에서 하는 컨벤션 센터 말고 우리 엑스포 부지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컨벤션 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 거고 그 부분에 지사님 대해서는 공약으로도 했었는데 예, 제 안 공약으로 되고 이렇게 있거든요. 내세웠습니다만은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자 했지만은 민간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최무경 위원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 투자를 엑스포장에다 해가지고 뭐 국제 컨벤션센터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미래에셋에서 만약 6성급 호텔 정도를 건립하게 되면은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는 2,000석 이상의 국제 컨벤션센터를 저는 충분히 지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2024년 말에 완공되면은 우리 2026년 섬 세계 박람회가 진모주기 있을 때 가설 건축물에서 외국 정상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국제 컨벤션 센터가 되면은 진모주교하고 경도하고는 가깝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전남 섬을 세계인들한테 이렇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예를 들면 2023년 COP28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은 엑스포 부지에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잘 지으면 좋지만은 그렇게는 사실은 지금 국가 계획을 하나씩 실행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차선책은 방금 경도 호텔에 빨리 어떻게 짓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호텔도 2023년까지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2024년까지는
호텔하고 아니, 2023년에 우리가 COP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GOP 문제는 어쩔 수 그래서 없지만 제 말씀 좀 설명을 좀 다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기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COP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경우에도 대규모 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국제회장을 마련하는 방식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의 환경을 잘 활용해서 필요할 때는 임시 대형 가설 건물을 활용해서 COP를 유치를 해서 실제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수의 2023년 유엔 국제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 28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 이미 보고도 했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짓자면요. 그 박현지 회장님께서도 공익적으로 사회에다가 이렇게 좋은 것을 하겠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여수시나 전남도가 지금 저 생각에는 6성급 호텔을 했을 때 2,000석 이상을 했을 때는 여수는 50년 이상을 내다볼 수 있는 마이스 중심 도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호텔 건립할 때 최소한 1,000석이 아닌 2,000석 이상 컨벤션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우리 전남도와 경작청하고 여수시가 공동으로 미래세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 최문경 위원장님 제안은 저희들도 대단히 긍정적인 제안으로 생각하고 확정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만 가능한 2,300석 정도의 컨벤션 센터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미래에셋에서는 1조 5천억 정도 투자하겠다 그랬는데 필요하다면은 더 투자를 한 2조 정도도 더 늘릴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들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기업이 2조를 투자하는 1조 5천을 투자하든 기업은 생사를 걸고 저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이 돼야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대기업이 투자해서 하루아침에 예를 들면은 그것을 투기로 하고 이렇게 다른 데에다 이렇게 양도해버리고 이를테면은 자본을 회수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에셋이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 또 여수 남양 관광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에셋도 어떻게 해야 관광객을 많이 끌어모을 수 있겠는가? 우리보다 더 많이 생각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에서도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항상 함께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제안이 꼭 좀 돼가지고 우리 여수가 세계적인 해양 국제 도시로 좀 거듭날 수 있게 하고 전남도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아까 그 관광 투자가 적다 하셨는데 마리나랄지 컨벤션 센터랄지 워터프론트랄지 이왕이면 호텔을 짓더라도 랜드마크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여수 시민의 우려가 없도록 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유, 제가 말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여수 경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번엔 연륙교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입찰 과정의 문제점과 재산권, 생활권 침해 등을 제기하며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최우식 기자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연륙교 건설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도 연륙교는 신월동에서 야도를 거쳐 대경도까지 1325m를 폭 13.8m로 개설하는데 총 사업비는 1195억 원입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적지 않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신월동과 야도를 잇는 교량 때문에 집단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경로당 위로 지나가는 교량과 아파트 건물은 불과 10여 미터 거리. 바로 인근의 새 건물도 철거가 불가피합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먼지와 소음, 배출가스 같은 공해는 물론 수면 장애와 사생활, 재산권 침해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도 개발하는 것도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경도 개발한다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는 사람들의
주민들의 삶을 무시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특히 최근 입찰 과정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기본 계획과 다른 기본 설계가 채택된 데다 민원 발생이 불을 보듯 뻔한데 설명회나 공청회, 의견 수렴 절차 등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말합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감사원에 주민감사도 청구했습니다. 주민들은 또 전남도와 여수시, 국회의원과 시도 의원들에게도 문제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트 반경 20m 안으로 이 위에 집까지 뜯어가면서 다리 공사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입찰이 되고 난 후에 알았습니다. 경도 연륙교 설계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력한 실력 저지를 예고한 가운데 발주처인 광양경자청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경도 연립교 문제도 지금 지역의 뜨거운 관자입니다. 그 400명 넘는 금성아파트 주민들께서 집단 데모를 하고 그 공사 낙찰 업체에 보면은 관계자가 저에게 얘기하기를 민원은 100% 해결을 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가름할까 합니다. 다음은 펫팸족 1,500만 시대. 가족 같은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장례를 치르기 원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나 기피시설인 탓에 운영을 하고 있는 동물 장묘업체는 전국에서 56곳에 불과합니다. 여수의 한 반려동물 화장장은 설치 이후에도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로부터 400여 미터 떨어진 언덕, 소각시설을 갖춘 2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착공해 최근 준공을 마친 반려동물 화장장 건물입니다. 그러나 올해 초 동물 화장장이 곧 운영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인접해 있어요. 전부 다 그 주위가 전부 다 전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 화장장을 한다고 하면 매일이라든지 또 냄새라든지 또 그 나오는 그 먼지. 주민들은 업체 측이 주민 21명의 동의서를 제출해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이 서류를 조작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필체가 2~3명 필체예요. 그 21명에 대한 필체가 그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8명이지 않습니까? 18명의 필체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결국 마을 청년들은 주민들을 소집해 서류 조작 의혹을 고발하기 위한 총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 마을 대표가 농약을 마시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 마을 대표하신 분이 바로 이제 약을 갖고 와가지고 그냥 주민들 반대해서 응독을 했죠. 다들 이제 그거 보고 다들 놀래고 있죠. 왜 이게 말하면 개발위원 쪽에서 문제 없어 왜 약을 뭐 이유가 있냐. 그렇게까지. 한편 업체 측은 법적 절차를 밟아 허가를 받았고 뒷돈을 주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불법적인 일은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합당하니까 도행정심판에서 그걸 제기를 해준 거예요. 모두에게 방해해놓고 법원에 승소를 해서 이겼는데 나는 부당한 방법으로 하지를 않았으니 나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라. 여수경찰서는 이달 초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방금 본 화면은 여수 율천 취정마을 인근에 들어선 동물 화장장 건축을 놓고 주민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자는 지난 2019년 4월 취정리 산 2-3 외 1피지에 대해 근린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해 8월 갑작스럽게 동물 장례 및 묘지시설로 건축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같은 해 10월 개최된 여수시 도시계획개발분과 회의에서 재심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주민 반대 민원에 부딪힌 사업자는 처음 사업 시행을 위한 부재를 두고 지난 2020년 1월 당초 부재에서 11m밖에 떨어지지 않는 취정리 963-3호로 위치를 변경해 재차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이 역시 지난해 3월 5일 도시개발분과 심의 결과 최종 부결 처리됐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주민 정서에 반하는 입지 부정적 주변 토지 이용 실태와 부조와 분진이나 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 마을 입구로 주변 환경 및 미관 훼손 등을 사유로 사업주에게 건축허가 불가를 통지했습니다. 그러자 사업주는 3월 23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행정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마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어 입지 적정, 주변에서 신청지 보이지 않으므로 토지 이용 실태와 부조화한다고 볼 수 없음, 환경오염 및 미관 훼손에 대한 우려의 계획이 이미 반영, 동물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민원회설에 노력하고 있음 등 주민들의 의견과 정반대되는 이유를 근거로 인용 재결하며 사업자 손을 들어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 허가를 거부했던 여수시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결국 11월 2일 건축 허가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고려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여수시의 의견을 감안해 전라남도도 행정심판위원회 역시 당연히 여수시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사업자는 건축 허가가 떨어지자마자 재빠르게 착공 신고 후 건축을 시작했고 얼마 전에 2021년 8월 28일 준공 허가 및 영업 허가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화장장 인근에는 덕실과 봉전, 치정마을 29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마을들은 동호화장장 구축을 둘러싸고 찬성하는 주민들의 동의서 대필 의혹 진위 여부를 따지는 사문서 위조,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의 무고 고발, 억울함으로 호소하는 주민의 음도, 담당 공무원과 주민 대표를 상대로 한 직무유기 및 배임 횡령 고발 등 각종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세개 마을 주민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십시일반 각출해 여수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접수했으며 이에 여수시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해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씨앗을 뿌린 기관은 뒤로 빠지고 지역 내 갈등만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준사법기관인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 결과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전라남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심판 시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은 현장에서 인근 마을과 거리나 주변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마을 주민 등의 동의 의견을 심리에 반영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위원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전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 총 9명입니다. 그러나 현장을 방문한 위원은 단 2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대다수 마을 주민들은 현장 방문 사실조차 알지 못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주민의 생활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최소한 가반 이상의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세심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인 여부로 조사가 진행 중인 서류 등을 가지고 현장을 눈으로 직접 확인조차 않고 위조 여부로 수사가 진행 중인 서류 등만을 가지고 심사한 위원들의 대다수인 행정심판위원회가 과연 도민들을 위한 최선의 판결을 내렸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07조에 보장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법률상,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법의 허점을 모두 피해가는 사업자 손을 들어주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돈은 뜨고 아무 손도 못 쓴 채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율천면 상계 마을 주민들을 앞을 두고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했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전라남도는 말할 수 있습니까? 합법이냐 위법이냐의 사실을 따지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관계 법령 하나, 근거 조항 하나면 기관이든 개인이든 누구나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적법, 위법 여부만을 따지며 천편일률적인 행정을 펼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에 물음표만 던져줄 뿐입니다. 현재 이 동물화장장은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않겠다는 사업주 모호한 이행각서만을 남긴 채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로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 전남도가 인허가권을 가진 여수시 사업자와 마을 주민들이 해결할 문제로 치부하고 관망하는 자세는 관리 감독권을 가진 상급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문금주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지금 이 문제가 현재 우리 율천 문제뿐만 아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행정심판에서 본 건이 인용 재결이 돼서 여수시의 동물 전용 장례식장 허가로 주민들의 민원 또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정심판위에는 독립성이 보장된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전남도가 위원회 심리 재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들의 미치는 영향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팩트는 2020년 9월 29일 전라남도가 행정심판을 인용 재개된 그 이후부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여수시는 3번이나 부결을 시켰어요. 그것은 보시다시피 3개 마을 한가운데입니다. 저기. 네. 그런데 여수시에서는 모든 민원을 청취하고 현장을 보고 해가지고 3번이나 부결을 시켜가지고 안 해줬는데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립기관인 행정심판에서 저것을 인용 재개하는 것과 동시에 모든 것이 적법하게 진행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 동물화장장이 잘 됐으면 괜찮겠지만 지금 399세대의 주민들이 21명하고 지금 싸우고 있고요. 21명하고 너무 갈등이 심해가지고 자살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는 것. 이것이 과연 법의 잣대로 가야 될 건지 생각을 해보시오. 마을 한가운데 저걸 대놓으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봐도 저것은 정말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와서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당시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건축주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수사 중에 있고 또 주민들이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 동의서를 보면요, 아까 영상에서 나왔다시피 21명이 동의가 있었는데 3사람 필체입니다. 한 사람이 뭐 다중을 쓰고 한 사람이 다중 써가지고 21명이에요.
이것을 이제 1인 사무소 이전까지 이렇게까지 불거져 가지고 경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고발하고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조금 세심하게 살펴봤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저는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수시에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했었는데 준사법기관인 행정심판위에서 그것도 지금 2명이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 점검을 했었는데 저기는 행정구역상 취적입니다. 그런데 취적 마을 분들은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득실 마을 분들만 나오셨다더라고요.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가지고 어차피 동물 화장장도 앞으로는 권장 사업이 맞아요. 반려견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것은 대한민국 권장 사항은 맞지만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마을 한가운데다가 저거 동물 화장장 허가를 내줘가지고 저렇게 영업을 하게 되면은 제 세계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지금 일단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제 재결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앞으로 어찌됐든 주민하고 사업자 간에 상호 협의해서 또 주민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도록 우선에서 반영이 되도록 여수시하고 협력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것을요 바로 잡지 않으면요 우리 남도에 정말 아름다운 땅을 가지고 있는 남도에 이런 사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당장 순천 별량에도 지금 동물 화장장 가지고 별량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네. 이것은 법을 떠나가지고 행정이 아무리 주민 위에 있지만 위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법 위에 주민이 있고 행정 위에 주민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 전라남도에는 정말 동물 화장장도 그렇고 쓰레기장도 그렇고 모든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온다면은 과연 생명의 땅 웃둔 전남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책임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의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회의 심판 운영하는데 주민들의 권익과 관련된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민들 의견 수렴도 받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저것도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순천에 별량이 있는 것도 분명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동물 화장장 문제를 두고 왜 여수 한 지역의 문제를 도정질에서 얘기하느냐고 이것이 도정 질문에 언급할 문제냐고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역구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될 수 있는 이 문제를 도정 질문에 언급한 이유는 현재는 한 시골 마을의 갈등일 뿐인 이 문제가 조만간 전남 22개 모든 시군의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물 화장장 문제는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갈등 중에 한 가지 사례일 뿐입니다. 동물 화장장을 비롯한 장례시설, 쓰레기 처리 시설, 태양광 시설, 환경시설과 같이 법과 규정 모든 요건을 갖추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주민 기피 시설의 경우 법의 명점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계속 발생할 것이고 주민 간 갈등이 더욱 잦아질 것을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남도와 여수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한 이유는 지역 현실에 맞게 주민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민들은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 있는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법의 잣대로만 적용해 적법, 위법 여부를 판단하며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책임을 전가할 것은 아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모습의 행정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도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전남도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복구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전 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